그 다음에 이제 증거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서정 보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갑제 40호점부터 51호점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네. 피청구인 의견 어떻습니까? 네, 입증 취지는 부인하고 네. 다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을제 13호점부터 20호점까지 제출하셨습니다. 청구인 측 의견 어떻습니까? 네, 증거 동의하고 입증 취지 부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록 송부 촉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이 2024년 10월 4일 서울 고등법원에 집행정지 사건 기록 송부 촉탁해가지고 채택하고 회신이 도착했는데 서정 내셨나요? 그걸 정리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이 너무 방대해서 예. 필요한 부분만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청구인은 11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재조치 처분 취소 사건 기록에 관해서 송부 촉탁 신청하셨죠? 예, 그건 어제 내셨죠? 그래서 며칠 전에 내셔가지고 그건 추후에 체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 9월 12일 방통위에 대해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하셨죠? 그걸 보고서 직권으로 방통위에다가 사실조회를 했고요. 11월 1일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간의 방통위원들 임명 내역, 그다음에 방문진 KBS 이사 임명 내역을 쭉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혹시 열람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나중에 서면을 작성할 때 인용하겠습니다. 예. 네. 피청구인도 열람하셨습니까? 예, 열람했습니다. 예. 그 말고 지금 문서 제출 명령을 좀 지금 유지하고 계신데, 뭐 그건 그대로 유지하시되, 이게 사실조회는 또 가능한 게 있거든요. 사실조회로 방통위에 좀 그 문서 제출 명령 취지 중에서 좀 그 가능한 게 있다면은 그걸로 일단 좀 해주시고, 지금 방통위에서는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못 내겠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방통위 회의록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뭐 속기록. 등등요.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0월 7일 8명, 11월 7일 1명 해서 총 9명에 대해서 정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재판부는 정인이 방통위 회의에 직접 참관했고 2008년부터 방통위에 근무한 직원이므로 사건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나머지 정인은 증언을 들어보고 추후 체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피청구인 측에서 신청할 정인 같은 게 있나요? 증인의 증언을 들어본 이후에 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신청을 11월 15일까지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도움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자로 사실조회 신청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네. 아마 그 의사 정족수 때문에 그러신 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추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채택된 서정에 대해서 서정 조사를 하겠습니다. 갑제 28호점을 빼고 나머지 갑제 1호점부터 갑제 39 오늘 한 50일까지 을제 1부터 오늘 채택한 20까지 모두 열람하셨죠? 예, 예. 그래서 양 당사자 측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열람하는 것으로 개별 서정 조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네, 무방합니다. 예, 그러면 열람하는 것으로 재판부와 양 당사자 측이 열람하는 것으로 증거 조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증거 정리를 마치려고 하고 지금 변론기일은 2차 변론기일은 정인 신문을 위해서 주로 하는 거고 청구인 측에서 정인 신문 사항을 11월 19일까지 11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정인에 대한 기일 통지는 오늘
사무처에서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끝나기 전에 하시고 싶을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방통위가 예. 국회에 이어서 헌재에서 정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문서 제출 명령, 명하고 있는 그 명령에 대해서도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강력한 좀 처분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처분이 뭐가 있던가요? 어떤 이게 법을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견서도 좀 내고 했습니다. 그게 강력한 처벌이 없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보통 뭐 저희로서는 그 회의록 속기록이 그 의결의 위법성을 가리는 중요한 그 자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통상 재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서증조사 신청을 해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증으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회의록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속기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다음 기일에 채택하는 것이 관례로 알고 있고, 이 방통위에서는 그 다음 기일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록을 채택할 수 없었다라는 피청구인이 아니라 방통위 측의 해명이 우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그 회의록이나 속기록은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 않는가. 그 판단은 재판부에 그거는 좀 다른 하시면 문제예요. 될것 자, 같습니다. 지금 오늘 속기를 했습니다. 이 속기가 재판관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기를 가령 국회에 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응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기는 어디까지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이 속기에 대한 확인은 이 재판관들이 그거 맞다 결정해야 그게 그 효력 있는 문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방통이라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게 틀렸다, 제가 뭐 맞는지는 모르지만 틀렸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방통위에 그 제출된 그 지원자들의 지원자들의 지원 서류, 그건 뭐 당연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그것도 그게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분은 좀 미루되, 다만 정인을 통해서 그 입증상의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고, 그 외에 또 사실조회로 가능한 건 사실조회로 가고, 다른 방법을 다 소진해보고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고, 또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서는 이 소송법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정보 공개 청구에 따라 할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한 또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부가 그게 쉬운 결론이면 뭐 벌써 결론을 냈지 이렇게 갖고 있겠습니까? 피청구인 측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회의록 속기록 관련한 부분인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그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차원에서 요청을 했다면,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탄핵을 하지 않고 청문회라든가 사실 관련한 그런 그 국회에서의 회의가 있었다면 훨씬 더 진실에 접근한 발견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회의 속기록은 방통위에서도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속기록이 나오면 그것이 본인이 한 발언과 일치하는지 검토를 거쳐서 다음 회의 때 의결을 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만 이제 제 신분상 직무가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의록 속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제출하고 싶어도 제출을 할 수 없는 입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만 더 추가를 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임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야당으로서는
물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일견 이해가 되면서도 그 모든 것은 최민희 현 의원이 스스로 피추천자로서 사퇴를 했던 2023년 11월 이후에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그 이후에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적어도 1년 동안의 기간이 국회에서의 추천할 기간이 있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그 입법조사처에서 당연히 뭐 별 문제 없다라는 서면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입법조사처에서 앞에는 전반부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이 써 있지만 그 단서 부분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이렇게 단서 이후 부분에 기재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2차 변론기일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